영국 옥스퍼드 사전의 과로사는 가로시, 일본어가 고유명사로 올라 있습니다. 그만큼 일본은 과로사의 원조격인 나라고 폐해를 먼저 겪은 만큼 해결 노력도 한 발 빠릅니다. 이 내용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황윤태 특파원, 일본에선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따로 있다면서요? 네, 일본은 이미 6년 전 2014년부터 과로사 방지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 과로사를 사회적 타살,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병폐로 규정해 의미가 큰데요. 지금 보시는 게 이 법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매년 펴내는 과로사 방지 대책 백서입니다. 올해로 5번째인데 정부의 과로사 대책과 그 성과 등을 담아 국회에 보고합니다.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로사살자는 1,949명, 정점을 찍었던 8년 전과 비교해 740명, 약 30% 가까이 줄었습니다. 나라에서 직접 대책 보고서를 낸다는 게 인상적입니다. 이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방지 행사도 주최한다면서요? 직접 다녀오셨죠? 네, 11월은 일본 정부가 정한 과로사 방지 대책의 달이었습니다. 그 한 달여 동안 관련 토론회가 일본 전역에서 48차례나 열렸는데요. 지역 노동청뿐 아니라 경영자 단체와 노동조합, 여기에 산재 인정 피해자와 과로사 유족까지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. 그 일본에선 5년 전에 덴츠라는 최대 광고 회사에 다니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. 당시 회사 측은 초과 근로 한도인 월 70시간을 맞추려고 근무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. 그 토론회에 참여한 유족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. 人生も仕事も全てが辛いです。お母さん、自分を責めないでね。最高のお母さんだから。とメールを残して亡くなりました。 네,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민관 따로 없이 이렇게 하는데도 일본에서 과로사를 크게 줄이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? 네,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일본에서는 업무상 제해 기준, 이른바 과로사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할 경우인데 이게 월 평균 1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 주목되는 건 과로사살자 167명을 처음으로 추적조사한 올해 백서의 내용입니다. 절반 이상은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가 발생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특히 60%는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은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긴데요. 일본의 직장 문화,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.